안녕하세요. 5억 주택담보대출의 이자만 300만원이랍니다. 월. 이제 벼랑 끝으로 몰리는 연끌족들이란 제목의 뉴스가 나오는데요. 10월달 코픽스가 3.98입니다. 거의 4%죠, 4%. 이제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연 9%가 된다고 이야기합니다. 코픽스 금리가 3.98이고요. 은행권의 변동형 주택담보대출 최고금리가 8%랍니다. 8%. 8.08이라고 합니다. 이제 11월 16일부터 이제 바뀐 코픽스 3.98에 맞춰서 금리가 오르는 거죠. 그렇게 되면 2022년 연말 안에 연 9%를 넘길 거라는 관측이 나오는데 이게 이제 점점 현실로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. 그동안에 저금리일 때 영혼까지 끌어모아서 대출을 받아서 집을 산 사람들이 이제 부담이 이제 매우 커진다라고 봐야 되는 거죠. 2030들의 이자 부담이 상상을 초월한다라고 봐야 되겠습니다. 진짜 5억 대출을 받아서 7억짜리, 8억짜리 집을 산 사람들이 주변에 적지 않습니다. 그들이 감당해야 될 이자가 월 300이다. 원리금 합하면 450 이상이 된다라고 봐도 무방하겠다라는 거죠. 도대체 누가 저렇게 빚을 내서 사라고 꼬드겼을까요? 기득권들, 건설사, 시행사, 가짜 전문가들, 유튜브 이런 놈들이 전부 다 2030들을 빚쟁이로 다 몰아갔습니다. 그렇게 이미 이제 걸려든 거죠. 상상을 초월하는 대충격이 벌어진 겁니다. 9월달에 코픽스가 3.40이었습니다. 10월달에는 3.98이 됐습니다. 오늘 이제 11월 15일자에 은행연합회가 발표한 코픽스죠. 3.98 그냥 4%죠. 다음 달이 되면 어떻게 될까요? 코픽스가 4.5 이상이 될 것 같습니다. 그렇게 되면 시중은행은요. 그냥 주택담보대출 상단금리 9% 되는 게 그냥 기정사실이 돼버리는 거죠. 작년 7월달에 코픽스가 얼마였냐? 코픽스가 0.9였습니다. 1%가 안 됐죠. 근데 1년 사이에 무려 3% 넘게 올랐습니다. 코픽스는 국내 8개 시중은행이 조달한 자금의 평균금리입니다. 우리가 잘 알고 있다시피 한국은행이 11월 24일 날 금리를 또 올립니다. 0.5% 올릴 걸로 픽스업을 할 걸로 예상이 되는데요. 앞으로 이제 매우 이제 충격적인 일들이 계속 이제 벌어진다라고 봐야 되는 거죠. 11월 달이 되면 코픽스가 4.5가 될 거다. 이렇게도 예상을 하는데요. 이제 5억 원의 주택담보대출을 받으면 1년의 이자가 1,000만 원이 넘어간다라는 겁니다. 이제 점점 더 이제 부담은 더 커질 수밖에 없는 거죠. 고금리 예적금이 늘어날수록 은행의 자금 조달 비용이 증가하죠. 그렇게 되면 결국에는 코픽스가 더 올라간다라는 거죠. 코픽스가 올라간다. 은행의 조달 비용, 즉 원가가 뛴다. 이렇게 이제 보면 맞겠다라는 겁니다. 앞으로 꽤 충격적인 일들이 벌어진다라고 이제 봐야 되는 거죠. 이제 상상을 초월하는 일들이 많이 벌어지죠. 이제 치솟는 예적금 금리가 대출 금리도 같이 올리고 코픽스가 1개월 사이에 0.58% 올랐다라는 거죠. 앞으로 계속 이제 부담은 더 커질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. 주택담보대출이 연 7% 시대가 이제 본격된다라고 봐야 되는 거죠. 이제 주택담보대출이 이미 8%를 넘긴 곳도 있다랍니다. 연말이 되면 주택담보대출 최고금리가 9%를 찍는다. 그리고 이제 5%대를 보기도 어렵죠. 6%에서 8%다라는 거죠. 작년 7월달에 연 3%에 5억 원을 대출받으면 이자가 210만 원이었지만 이제는 300만 원이 넘어선다라는 거죠. 전자금 대출도 연 5.24에서 6.6이었는데 이제는 5.8에서 7.2%라는 거죠. 이 이제 5%대 금리도 이제 조금만 지나면 찾아보기가 어려울 거다라고 이제 봐야 되는 거죠. 참 충격이 아닐 수 없는 거죠. 이제 주택담보대출 연 9% 간다. 코픽스 4% 육박하면서 사상 최고치 은행 주담대 7% 시대다. 이런 얘기들이 이제 계속 나오는 거죠. 이게 현실입니다. 앞으로 감당할 수 있을까요? 무리하게 빚을 진 사람들이 절대로 빚을 감당하기가 쉽지 않을 겁니다. 이래저래 사는 게 얼마나 무서운지 그들이 뼈저리게 느낄 거다라고 이제 생각해야 될 것 같습니다. 절대로 쉬운 게 아니죠. 우리는 살아가면서 갑자기
뭔가 일이 일어난다라고 생각하는데 실제로 그러지 않다라는 거죠. 항상 징조가 있습니다. 그 징조가 뭡니까? 계속해서 이제 징조는 이제 우리 주변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. 원달러 환율이 심상치 않은 거, 그리고 미국의 기준금리가 계속 올라가는 거, 국제무역수지가 적자가 심각해지는 거, 7개월 연속인데 또 좀 지나면 8개월 연속도 될 거라는 거, 외환보유고가 지금 한 11%가량 감소했다라는 거, 9월달 한 달 동안만 4%였나요? 4점 몇 프로가 감소했다라는 거, 영국 다음으로 감소폭이 가장 컸다라는 거, 이게 지금 우리한테 알려주는 메시지가 뭐겠습니까? 전부 다 안 좋은 신호다라는 거죠. 앞으로 우리는 더욱더 숨죽이고 지켜보면서 빚을 무서워해야 됩니다. 빚을 정말로 만만하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. 정말로 무서워하고 두려워해야 된다라는 거죠. 앞으로 엄청난 일들이 계속 벌어질 겁니다. 대출을 절대로 받지 말아야 됩니다. IMF 때 물가가 5%였습니다. 지금은요. IMF 때보다 물가가 더 높죠.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내년 말까지 기준금리를 올리겠습니까? 안 올리겠습니까? 올립니다. 0.25% 혹은 0.5%씩 계속 올립니다. 이게 현실입니다. 카카오 직원들이 3억, 5억을 빌려가지고 공모주를 샀죠. 그들은 강제로 장기 건속할 수밖에 없습니다. 회사가 망할 때까지 못 그만둡니다. 그리고 무리하게 빚을 진 사람들도 회사를 못 그만둡니다. 악착같이 버티고 지내야 됩니다. 왜? 은행에 이자 내려면 답이 없는 거죠. 5억 빌려가지고 이자만 300만원 내야 되는데 회사를 그만둘 수 있겠습니까? 경제적 자유요? 개소리 하지 말라 그러세요. 죽을 때까지 70세, 80세, 90세까지 일해야 될지도 모른다라는 거죠. 보통 사람보다 월급을 두세 배 받아야 저 5억 대출에 이자 300만원을 감당할 겁니다. 저 5억 대출에 이자 300만원을 지금이야 300만원 내지만 좀 더 지나면 400만원 내고 500만원 내야 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. 쉽게 빠져나갈 수 있겠습니까? 쉽게 못 빠져나갑니다. 절대로 금방 끝날 수 있는 상황이 못 된다라는 거죠. 상상을 초월하는 대충격들이 벌어질 겁니다. 주택 대출 받을 때는 처음에야 뭐 연끌 해가지고 집 사니까 1억 올랐다, 2억 올랐다, 3억 올랐다 하니까 좋았겠죠. 근데 차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알아가기 시작합니다. 짐덩어리라는 걸. 잘못했다라는 걸. 뭔가 잘못 흘러가고 있다라는 걸 압니다. 이제 점점 더 무리하게 빚을 진 사람들이 파산하고 몰락하는 시기가 다가오고 있다라는 거죠. 언론에서 지금도 떠들어댑니다. 존버하라고, 버티라고. 2, 3년 버티면 다시 올라간다고. 1년만 지나도 금리가 내려간다라고 떠들어댑니다. 믿지 마십시오. 금리 안 내려갑니다. 금리가 내려가려면 최소 4, 5년은 지나야 될 거다 라고 보는 게 맞겠습니다. 무리하게 빚진 사람들이 얼마나 큰 충격과 혼돈 속에 쌓여서 살지는 안 봐도 비디오입니다. 그들이 우리 사회에 크나큰 인간 나침반이 될 것 같습니다. 인간 교훈이 될 것 같습니다. 정신 바짝 차리고 살아야 될 것 같습니다. 아무쪼록 빚을 무서워하고 두려워해야 될 것 같습니다. 이상입니다.